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정묘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조건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묘일주를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묘의 이 묘는 습합니다. 습을 동반하고 있고, 또 이 묘는 뭐냐면 편인이죠. 편인이고, 그 다음에 목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럴 때 생기는 기본적인 구성이 정신적인 가치나 정신활동에 왜곡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의 규칙이나 룰을 벗어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습하고 편인이고 목일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목이 습해서 텐션을 갖추지 못하면은 꼬이고 엉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정묘일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묘일주고 사주구조가 좋으면 무방하고, 위와 같이 뭐 너무 습하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운에서 습이 더욱 가중되면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정신적 문제는 잘못하면은 정신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정신분열, 이런 것에 정신적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묘목이 텐션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화가 힘을 가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주도해야 된다. 이게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화가 주도하는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묘목이 다른 조건에 의해서 습이 조절되면 됩니다. 묘목이 습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편인이라는 것은, 이 편인은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 편인은 자기중심적 사고 혹은 편협한 생각.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편인은 순간 몰입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속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 편인이 왜곡된 형태로 작용하게 되면은 생각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유 체계 등이 엉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엉킨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며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이런 것이 일상생활이나 생각의 어려움, 위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로 생각에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가장 부족한 것이 뭡니까? 행동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우리가 조언을 하겠어요? 생각만 말고 몸을 써라, 행동하라가 개선법의 최고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생각이니까, 생각만 하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이 결핍으로 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묘일주한테 조토가 연결이 되면, 이게 습하기 때문에 조로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묘일주한테 조토가 연결돼서 행동적 부분, 실천적 부분으로 생각에 머물지 않고 몸을 쓰는 형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이 토는 또 식상한 애입니까?
근데 그 식상이 마른 토다. 조토는 마른 토죠. 이것이 습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인성 아닙니까? 생각을 뭐예요? 이렇게 조토로 행동을 하면서 해결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좋죠. 그래서 몸을 쓰는 형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죠.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정묘일주가 결핍을 해소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습을 해결할 수 없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 하고 결핍을 포장합니다. 즉 행동하는 것처럼 포장하죠. 행동력이 약한데 굉장한 실천력이 있는 것처럼 나가고 행동을 하고 모션을 취한다 이거죠. 그런데 묘목이 조토에 의해서 조절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다 이거죠. 허구다 이거죠. 겉으로만 보여지는 거지 속은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남보기에는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남 볼 때만 그런 거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갖고 생각에만 머문다 이겁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만 고집을 피우는 자가당착적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가당착적. 자가당착이라는 것은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 그러면 식상의 조건이 뭐냐면은 미토나 술토가 되죠. 조토니까는. 미토나 술토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반대편에는 축토나 진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토와 축토는 습을 더 가중하니까 왜곡된 형태로 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정묘일주는 미토나 술토가 좋은 인연이다 이겁니다. 미가 오면은 묘목이 갖고 있는 습의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에너지를 갖게 되죠. 또 술토도 좋습니다. 술토는 뭐예요? 묘에서 술토는 육합으로 연결이 되죠. 육합. 그래서 이성적인 결합은 술토가 더 가까운 인연이 되어서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미술로 연결되면 정화한테 근기적 역할도 하잖아요. 미 중에는 정화가 있고 술 중에도 정화가 있잖아요. 그럼 정화가 정화가 근을 할 수 있는 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미술로 연결되면은 근기적 역할도 하게 되고 정화가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습을 해결해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시에 미시나 수시로 되어 있다면 남녀 불문하고 미토나 술토가 배우자다 이겁니다. 사주에 없다면 미생이나 술생 혹은 미일주나 술일주를 만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인연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인연이 되면 좋죠. 편의는 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의는 생각하는 건데 이게 재성을 보잖아요. 재성. 재성은 뭐냐면 결과를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묘일주의 습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생각하는 것이 엉켜 있어서 결과 분석을 하는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의 꼬리를 물어가서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거죠. 생각이 자기를 잡아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명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까? 결과 인식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일 정유일주 같은 경우에 정유일주라면은 일지가 재료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일주는 결과를 먼저 인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자기 경험이나 공부한 것으로 이미 프레임을 형성해 놓습니다. 이미 예측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유일주는 상상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정유일주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편인은 생각, 정신, 상상이고 재성은 현실, 물질, 실질적인 것, 가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재라고 하는 조건이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정묘 편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재가 있어야 편인의 실체성, 현실감을 부여한다 이거죠. 이것을 재극인이라고 합니다. 재극인. 이것을 재극인이라고 합니다. 재극인이 안 되면 돈 안 되는 인성이 되는 겁니다. 돈 안 되는 문서죠. 재극인이 되어야 돈 되는 문서이다 이겁니다. 재극인은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재극인은 긍정적 작용과 부정적 작용이 있습니다. 긍정적 작용은 뭐냐면은 문서에 다시 말하면 문서에 재가 개입돼 갖고 문서에 재가 이렇게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재가 개입돼 갖고 돈이 되는 현실적 그 문서에 있죠. 문서에 현실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돈이 되는 문서, 돈이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 작용은 나의 생각 문서에 너무 물질적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므로 물질적 인간이 되어서 양심이 마비될 수 있어서 돈만 아는 인간성이 없는 구두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때는 탐재괴인이다. 돈을 탐해서 인성을 갖다가 무너뜨린다. 인성은 뭐예요? 양심도 될 수 있죠. 양심을 팔아버린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작용은 뭐냐면 재공인이 적절하거나 인성이 많을 때 재가 개입이 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가치를 인성에게 현실적, 재물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공인이 적절하면 문서의 가치를 현실화하여 돈이 되는 문서가 되고, 지나치면은 탐재개인이 되어 돈만 알아서 정신적 가치, 양심 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재공인이 돼야만이 부동산 값도 올라가는 거죠. 문서에 재적인 가치, 경제적 가치가 개입되고 부여되니까.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은 재라는 것은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치 부여가 안 돼요. 재가 인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물이라는 물질에 의미나 가치나 상징을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가 부여되면 재물의 가치가 달라지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브랜드 가치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상표냐, 어느 회사 제품이냐에 따라서 같은 물건이라도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동대문표 지갑이냐, 명품표 지갑이냐에 따라서 재물적인 가치는 현격하게 달라지죠. 품질이 똑같아도 어떤 라벨이 붙느냐에 따라서 상품적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반대로 재가 약한데 인성만 왕하면 재는 물건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성으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함으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릇이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그릇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은 골동품이다 이겁니다. 혹은 아버지가 아끼는 물건이다. 혹은 대통령한테 받은 그릇이다 하면서 인성적 가치만 부여하여 보관하고 아끼려고 하지 실제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와 인성의 관계는 적절한 조절이 되어야 하지 지나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 쓸모를 잃게 됩니다. 묘목 편인이 재를 만나면 편인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묘목이 유금을 만나면 인성이 재를 만난 거 아닙니까? 편인에 대한 조절 그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유금과는 상당한 인연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습목이 조금이 들어와서, 이건 습목이죠. 묘목은 습목이고 유금은 조금입니다. 조금. 조금이라는 것은 조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한금. 그래서 습목이 조금이 들어와서 정화의 입장에서 금기를 갖고 있으면 더욱 좋죠. 정화가 금기를 갖고 있으면 사가 있다든지 하면 또 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축토가 있으면 유금이 인연이죠. 유가 와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유축으로. 네. 그런데 이제 신금은 유금은 조금인데, 근데 신금은 뭐예요? 습금입니다. 습금. 이거는 습금이다 이겁니다. 습한 금이다 이거죠. 그러면 습금이 습목을 만나서 제극인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습과 습이 만나기 때문에 변질된다, 왜곡된다, 갈등이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처음 생각한 규칙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이 묘신이 뭐예요? 암합을 하죠. 암합. 묘신이 암합을 해서 인연은 되지만 그 인연이 처음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는다 이거죠. 정화가 왕하든지 조토가 있으면 신금을 긍정적인 요소로 쓸 수는 있는데 주위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살펴봐야 한다 이겁니다. 배우자는 자기 복량 안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궁합이 중요한 겁니다. 개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예요? 배우자다 이겁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집니다.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선택은 일지가 주도한다 이겁니다. 일지의 조건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주어진 조건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주어진 조건을 내가 극복해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주어진 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나의 의지가 발동하여 선택할 때 운도 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비교적 옛날에는 주어진 대로 배우자가 선택되었어요. 그러나 현대에는 자유의지가 많이 발동하여 내가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선택을 잘함으로 운명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묘일주가 갖는 특징은 굉장히 전문성을 드러냅니다. 편인이기 때문에. 근데 오버되면은 집요합니다. 집착합니다. 뭔가 하나에 쏠리면 생각에 생각을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준을 벗어나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배우자 인연으로는 습하기 때문에 습을 해결할 수 있는 뱀띠나 술생, 미생이 좋습니다. 이런 띠가 인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띠가 좋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우자를 좋은 인연을 맺으면은 나의 운이 좋게 영향을 받게 되고, 배우자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인연이 들어오면은 나의 운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나쁘게. 그 점을 알아두시고 배우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